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안효주입니다. 리더님들, 제가 지금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지금 온도 착각이잖아요. 이게 제가 오는 길에 저도 여기 TA 그룹의 OSR 게스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리더님들의 이런 환호 장면은 안 나오고 인트로에 리더님들이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스토리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이런 거군요. 이렇게 이 AI 시대에 이렇게 인간을 감동시키는 TA 그룹의 리더님들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늘 너무 강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닭살 돋았거든요. 저 나갈 때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나요, 혹시? 그러면 나갈 때 제가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막내가 제가 너무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많이 해봤잖아 왜 떨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이런 강의장에 이걸 할까 말까 고민도 아니라 그냥 약간 누군가의 의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어느 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여기에 올라와 계신 많은 리더님들의 스피치나 스토리 그리고 성공담일 수도 있고 그게 실수담일 수도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누적되어서 저도 여기에서 오늘 리더님들께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만들어 놓고 내 삶을 다시 설계하게 해준 이렇게 하니까 부서지고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이것도 이렇게 딱 보시면 이거 AI로 만든 거거든요. AI 너무 사투리죠. AI라고 해야 되나? AI 이게 너무 사투리죠. AI 똑같나요? 야,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 매력 중에 하나가 토끼 이빨이거든요. 웃으면 이빨이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챗 GPT가 제 토끼 이빨이 보기 싫었나 봐요. 이빨을 깎아줬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 사진은 제 사진이 맞는데 앞니빨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리더님들 비즈니스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에 진짜 이렇게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저 AI 할 때마다 통해서 너무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휴먼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죠. 얼마 전에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디지털과 인간에 대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토론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망설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계는 그냥 질문하면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망설임 또는 기다림 또는 설레임이라는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건 뭔가 아메이의 어떤 뭐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 제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냥 스토리를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어, 저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내 방을 그리던 아이였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학원을 광고하는 노트 같은 거를 받은 적 있죠. 그 학원에서 오라고. 거기 격자 무늬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맞죠? 뭐 하셨어요, 거기에? 오목 두셨죠? 다 아마 오목 두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오목을 두지 않고 제 방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자, 그럼 앞으로 더 놀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격자 무늬에 이런 종이를 받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여기는 침대, 여기는 창문,
근데 이게 레이스 있는 커튼에 옷장, 책상 이런 거, 화장대 이런 거를 계속 수시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제 결혼 전까지 제 방이 없었어요. 갑자기 또 우시는 분이 그리고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린 시절에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IMF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때 저희가 경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여행도 아마 안 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 약간 시대도 조금 어려웠었고 저희 집도 그때 같이 덩달아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도 좀 같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 나왔던 책 중에 그 해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서윤 작가가 이 해빙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에 아주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자기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에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 궁금하죠?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란 챕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뭔가 나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탁 보고 싶어서 그걸 탁 열어봤는데 제가 그걸 탁 읽고 엄청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태어난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다 부모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 기본적인 건데 내가 태어난 거에 감사할지 모르는 그 사람이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어쩌면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자아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던 그때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항상 이런 상황일까? 이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순간 맞아. 나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거. 그 욕구를 가진 거. 그리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그래서 결혼을 두려움 없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나중에 그 뒷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저는 없거든요. 한번 해보면 되지.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한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을 또 부모님한테 받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리더니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하면서 그 모가지가 길다 애가 하면서 제가 목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좋아 보이고 얼굴이 좀 작죠? 그래서 앉아 있으면 사산 줄 알았는데 일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감사함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감사함 투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조금 빨리 집에서도 나가고 싶었고 뭔가 좀 탈출하고 싶은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결혼을 26살에 했어요. 아까 리더님이 저한테 제가 장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잘하는 게 뭔가요? 하면 네 저는 저희 출산과 모유 수유를 잘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기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됐던 계기도 사실은 셋째를 낳고 나서였어요. 제가 아기를 첫째랑 둘째를 낳아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잡고 쓰거나 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일단 그냥 누워 있을 때 뭐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 둘째를 낳고 나서는 다시 원래는 직장을 다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고 셋째를 낳고 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요리 수업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초대하신 분이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저의 스폰서님이 일면식도 없던 모르는 분이었어요. 저는 스폰서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준마렐라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인터넷에 올려놨던 요리 사진을 보고 제가 전화를 해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분이 저의 스폰서님이 되셨고, 그 스폰서님의 또 업라인 스폰서님이 있었고 또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포인트가, 여러분들 아메이는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진짜 나와 결이 맞는 사람과 함께 그 결 따라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기 셋째를 낳고 나서 요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요리를 배우러 가게 된 게 아메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전 아메이 요리인지 알고 갔잖아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메이 요리 한번 배우면 그 냄비가 사고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잘 거고, 그래서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저도 처음에 안 살 자신이 있고 절대로 누군가의 꼬임이나 뭐 꼬임 좀 그러는 누군가의 뭔가 뭐 어떤 설득에도 나 주장이 엄청 강하고 고든 사람이야, 저 스스로가. 그래서 엄청 자신 있게 탁 갔는데, 여보, 무슨 뒤에 무슨 냄비를 좀 사야 되겠다. 이게 제가 요리 수업을 다녀온 다음에 저희 신랑한테 한 말이었어요. 저희 신랑이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하더니 싱크대 문을 열더니 이거 다 냄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데 내가 찾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안 할 자신은 있었는데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쩜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폰서님께서 제 느낌에, 저희 다들 눈치 다 빠르시잖아요, 요즘에. 제 느낌에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줬던 그 스폰서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 제가 느꼈어요. 요리 수업하는데 자꾸 저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만 질문하고 저보고 계속 많이 먹으라고 하고 마치고 남으라는 거예요. 태워준다는 거예요, 집에도. 그래서 제가 태워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 부담스러운 관심 어떤 건지 아시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스폰서님 부담스러운 관심이 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오시지 않는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고, 아프지 않는 애가 아프다고 하고, 없던 약속도 만들어서 자꾸 제가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어느 날 내가 왜 그냥 사실대로 전 안 할 거예요. 관심 없어요. 전 육아휴직 중이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될 걸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폰서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번 듣고 오늘은 정중하게 저한테 시간을 안 쓰셔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폰서님께서 아이패드로 사업 설명을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아까 어렸을 때 조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6살 차이 나거든요. 팔려간 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래서 근데 저희 신랑이 제가 연애할 때 진짜 저한테 맨날 탁 집에 데려다 주면서, 효주야, 일 안 해도 된다. 오빠가 진짜, 여기 많은 분들이 회심의 웃음을 남자분들 예전에 다 해봤다니, 오빠가 다 준비해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린 결혼만 하면 된다. 엄마가 집도 사주기로 했고 체육관도 다시 열어준다. 뭐 제가 그때부터 팔랑귀였네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제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26살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어릴 때부터 태권도 선수를 하고 태권도를 했었고, 제가 만났을 때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도복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 도복을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멋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뭔가 그 자영업이라는 뒷면을 알지 못하고, 학원도 사실 자영업이잖아요. 보여지는 그 앞에서 보이는 선생님이라는, 교육자라는 멋있는 뭔가 보여지는 것만 저도 어렸을 때 봤지, 그 뒷면에 결국 학원업이라는 게 아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와 그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상대해야 되는 일이며, 그 아이가 한 명 그만둔다고 하면 갑자기 그 관장님이 그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급 친절해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애
이 재밌지 하면서 친구 또 데리고 와 하면서 이런 일이라는 걸 그때는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신랑이 벌어다 주는 그 수입, 너무너무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내 것이 생기는 거, 그리고 아이와의 모든 행복한 모든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은 이 정도면 너무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스폰서님께서 사업 설명을 할 때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한번 고민해봤어요. 머리 하얀 관장님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학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아기를 첫째 하나 있을 때랑 둘 있을 때 지출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수입은 거의 일정한데 지출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애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현실 점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폰서님께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또 하면 너무 한 번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이 다 가실 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아이패드 얼마예요?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뒤에 스토리는 뭐냐면 제가 그때 한창 재봉틀을 막 배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좀 손재주가 많아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제가 하던 그 싱거라는 재봉틀이 있어요. 아마 재봉틀 배워보신 분은 그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싱거를 중고나라에 팔고 아이패드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패드로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하고 다녔죠. 그래서 저의 아메의 마인드가 이제 좀 바뀌었던 건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께서 어느 날 좀 진심으로 와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저한테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도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해줬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아메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요리교실을 간다고 하고 저희 신랑이 그게 아메 요리교실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요리만 배워 아메 할 생각은 하지 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나 아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신랑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았었고 고정관념이 엄청 강한 사람이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의외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신랑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이 살짝 들은 분들이 저희 신랑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리더님 그래서 그 청정기 부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 신랑이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간 걸 알고 이렇게 탁 하더니 냄비는 이미 좋은 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이제 정수기도 바꿨고 청정기도 제가 소비자였을 때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거잖아요. 저희 신랑이 청정기를 탁 보더니 이거 혹시 아메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발로 찰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약간 그러니까 그만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메이 건데 혹시 돈 되는 거 손대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른 리더님들이 리더님이 그래서 청정기를 부쉈어요. 아니 저희 신랑이 그런 인성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장에 와서 미팅을 듣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젖 먹이고 있어. 아기 젖 먹이고 재우고 있어. 사실 하얀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메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 마음속으로 아메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을 때 스폰서님께 부탁해서 스폰서님이 저희 신랑에게 사업 설명을 해줬고 저희 남편이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스폰서님 항상 맨 앞자리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앉을 수 있는 맨 앞자리를 탁 해줬는데 저희 신랑이 거기 안 가고 제일 뒤에 가서 꼬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꼬우고 팔도 꼬고 다리도 꼬우고 눈도 개슴치레하게 떠가지고 저 뒤에서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저는 앞을 보고 있지만 제 눈도 자꾸 이렇게 옆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떤지.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휴일에 자기의 시간을 어쨌든 이런 세미나장을 바꿔서 온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놀랬고 그 강의의 내용이 그분이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공감되었고 본인도 사실은 그런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너 하는 건 말리지 않을 테니까 내 아는 사람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 어디 책이 있나 봐요. 남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메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리더님들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까 보니까 뒤에서 뉴핀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빌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아메에서 만든 그 새로운 핀이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SP라는 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빌더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애기 사업자들 너무 귀여운 표현이죠. 아기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렇게 아기 사업자였을 때 내가 뭘 좀 잘했나 그때 뭘 좀 잘해서 내가 이 사업을 스타트하는데 지금 필기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때 뭘 잘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아기가 3명이었잖아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더님이 제가 이거 물어보죠. 리더님들도 한번 스폰서님께 이런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폰서님 저는 뭘 잘하나요? 근데 또 이렇게 스폰서님 제가 뭘 좀 고쳐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스폰서님 마음속에 5만 가지가 있지만 얼마나 고민하시겠어요. 그 약간 나중에 들어도 기분 나쁘고 이러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 저는 그때 뭘 좀 잘했어요 라고 하니까 리더님의 계산기는 사업가의 계산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였냐면 제가 아메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런 미팅장에도 나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스템에 조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너츠앤볼츠 강의는 아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아기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미팅장에 항상 아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막내 아기를. 근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딱 보니까 강의를 못 듣고 있는 우리 스폰서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DBC를 가는데 제가 애기 3명이라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저희 남편과 제가 DBC를 입교하는데 갑자기 저희 스폰서님 3분이 밖을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한 명씩 전담해가지고 밖에서 애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우미를 쓰게 돼요. 그 당시에 지금 아주 오래전 일이죠. 한 2년, 12년, 13년 전에 지금은 육아 도우미가 엄청 베이비시터들이 진짜 많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도우미를 심지어 2명이나 썼어요. 왜냐면 아기가 3명, 한 명은 너무 돌도 안 지난 아기고 그 다음에 이 2명은 이제 그래봤자 5살, 3살, 1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래서 도우미를 2명을 써서 할 때 그 한 달에 그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수입은 빵원이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제품 브랜드 체인지하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메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뒤에 여행지가 발표됐었는데 그게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그때가 크루즈 여행이었었거든요. 부부로 가는 크루즈 여행에 연말 보너스 1,600만 원. 그게 아메이에 매달 들어오는 거 말고의 보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걸 할 건데 어차피 할 건데 안 할 거 아니고 할 건데 그리고 내가 시스템에 조인되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일단 맡겨야지 제가 시간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우미를 2명을 써서 내가 꼭 연말 보너스도 받고 여행도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만약에 그런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쉽게 선택하기가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리더님들이 아메이는 늘 도전이라 하지만 365일 매일 도전 마음은 그렇지만 상황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핀을 하나 목표를 두고 도전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보니까 잘한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 도우미 2분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많이 봤다 애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너무 또 감사하게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내가 3명을 다 볼 테니 2명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내가 3명을 다 볼 테니까 희서 엄마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저희 아이들이 클 때까지 다 돌봐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명절에 항상 G&H 바디 세트랑 선물 세트를 항상 그분
제가 안 가고 우리 애들을 보내거든요. 우리 애들이 진짜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은 거의 어른처럼 컸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매년 가서 그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걸 보여드리고도 싶고 제가 사실 엄청 감사한 분이잖아요. 그랬던 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SP를 도전을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오늘 오면서도 딱 생각했었는데 제가 5월 1일부 SP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SP가 되신 분들 아마 있으시잖아요. 제가 3월 달에 3월 달이 2월 달이 됐을 때 저희 막내가 돌이 됐었고 도우미를 써서 아기들을 다 맡겼고 아메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 스타트를 한 거예요. 3월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제 4월 달에 SP라는 목표를 이제 두고 열심히 요리 미팅 같은 걸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3월 달에. 그렇게 해서 제가 결론은 5월 1일 SP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오늘 핀을 성취하신 많은 리더님들처럼 이런 무대에서 성취 스피치를 했을 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저 벚꽃이 피는지 몰랐어요 였어요. 너무 SP가 하기에는 너무 수준 높은 스피치 아니었나요? 제가 진짜 그때 얼마나 몰입되어 있었냐면 진짜 창원에도 보면 창원이 창원에 창원대로가 이렇게 8차선이 있거든요. 그 양 사이드가 다 벚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벚꽃이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맨날 다니는 길인데 진짜 저는 벚꽃을 못 봤어요. 제 머릿속에 온통 SP를 가야 된다. 아메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스피치에서 저 벚꽃 스폰서님 벚꽃이 언제 폈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지고 없더라고요. 제가 스피치할 때. 그만큼 몰입되어 있던 엄청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 실수담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리더님들 아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는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수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경험하실 거니까 제가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있었고 저희 사촌 언니의 형부가 제가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저를 예뻐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제가 아메를 한다고 하면 우리 형부는 뭐든 다 사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형부 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중령은 안 사줬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그때 SP를 딱 도전하면서 그 조금 뭔가 목표에 모자라는 뭔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의 히든 카드였어요. 저희 형부가. 그래서 그날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맥주랑 새우깡을 사들고 이제 형부네 이제 언니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씨 와인을 사갔어야 되는데 맥주를 사가서 그런 건지 제가 딱 가서 엄청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형부 정수기한테만 사주세요 이랬어요. 그날 세상에서 들을 오만 욕을 제가 다 듣고 저희 형부가 저한테 그날 진짜 앉혀놓고 결국에 이렇게 뭐 표현 좀 그렇죠. 뭐 결국 말일이 가까워지면 체크하는 사람들, 뭐 보험하는 사람들, 암해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또 엄청 막 유행했던 허벌라이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말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보기 안 좋다고 너 곧 그만두겠다. 왜냐면 결국 제대로 안 배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는데 그때는 맥주를 사가서 안 사주나? 진짜 왜 그러지 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시스템을 진짜 이해를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요행을 바라고 했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서는 알게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다 사주셨어요. 사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해서 사신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SP가 뭔가 정리가 되어 있고 뭔가 완벽하게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SP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 그 다음 달은 이게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했는데 네트워크가 아니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안 해야 되겠다. 또 금방 포기도 엄청 그때 빨랐던 거.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미팅장에도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지금도 혹시 리더님 오늘 몇 시에 오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나를 위한 주도적인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이잖아요. 제가 그때 약간 조금 SP가 되고 나서 뭔가 들쑥날쑥하는 이런 거에 나는 아기까지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년에 파운더스 PT가 돼서 여행까지도 가겠다고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깨달음의 어떤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회계연도에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미팅장에서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 말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멘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 진짜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의 첫 번째 파트너는 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단 한 번도 아메일 하면서 그 친구의 명단이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 제품을 쓸 사람이 명단이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꿈을 나눌 사람 명단이 생각나기도 하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 명단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강의에서 이 사업은 내가 알려준 그 사람과 평생 여행 다니면서 하는 사업인데 당신은 누구와 여행을 가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냥 제품을 좀 전하는 사람이었지 진짜 내가 좋아해서 얘랑 여행을 평생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친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는 사실은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부러울 게 없었었고 그 친구도 육아를 하면서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그 아이들을 모두 친정 부모님이 온전히 케어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필요 없고 미래도 다 준비되어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친구한테 아메이 사업 설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미팅장에 초대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뭐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친구가 진짜 제대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미팅을 빠지지 않고 저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쑥날쑥하는 그 구간을 지나서 그 한 명의 파트너를 찾았고 또 요리 미팅을 통해서 그 우리 사촌 언니의 친구 언니가 아이를 엄청 잘 키우고 싶어 했고 바른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고 요리 미팅에 와서 저의 두 번째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새해계연도 9월을 준비하면서 그 두 명의 파트너와 함께 그 다음 해계연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붙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유사모 다이아몬드거든요. 이게 제가 35살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제가 지금 올해 45살이거든요. 이게 좀 늦네. 아까랑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당이 떨어지시는 게 좀 많이 늦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35살에 다이아몬드가 32살에 아메를 시작했고 35살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제가 그때 아이를 맡기고 진짜 1년간 열심히 아메를 하면서 제가 파운더스 PT가 됐어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도 갔고 연말 보너스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그 두 분의 파트너를 도와 아까 어떤 분이 그 스피치 하실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아메는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혼자서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아메이는 결국은 누군가를 돕는 사업이었고 제가 진짜 보석핀을 도전할 때 이 아메이 사업이 진정한 윈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파운더스 PT까지는 사실 나 혼자만 잘해도 1000만 점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의 1000만 점을 만들어주는 일은 진짜 희생이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고 진짜 그 두 조가 합이 맞아서 같은 목적지를 두고 달려가는 그 방향이 어떤 건지 그 사업의 쾌감 같은 거 그때 사파이어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에머랄드가 저한테 지나가는 핀이었어요. 제가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성취하고 나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도전하게 됐냐면 저희 그룹에 고 다이아몬드 스쿨이라는 이런 스쿨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를 자격 조건이 완벽히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거의 꼴찌처럼 어떻게 꾸역꾸역 해서 맞춰가지고 거의 나라는 존재를 다른 리더님들이 아예 모를 정도로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군데 지금 여기 왔지? 이 정도로 제가 진짜
꾸역꾸역 그 스쿨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몇 주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메이는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스템이 다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는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일이구나라는 거 그때 완벽하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폰서님을 찾아가서 스폰서님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리더님 파트너들이 갑자기 다이아몬드 가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 엄청 환영해 줄 것 같잖아요. 저희 스폰서는 진짜 콧방귀를 끼면서 누구의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생각이라고 얘기했더니 남편과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미팅을 듣고 너무 열정에 막 올라와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보겠다 했어요.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보라더라고요. 집에 가서 진짜 저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때 학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학원이 방학이 되면 수익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왜냐하면 방학 되면 여행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추석 길면 학원 한 달 안 보내시는 분 있죠? 왜냐면 1일부터 말일까지 돈은 똑같잖아요. 근데 한 10일, 일주일 쉬면 엄마들이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번 달은 쉴게요.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쉬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 학원이 우리가 강의장에서 들었잖아요. 인구가 줄고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가 더 계속 작아지고 이거 결국 나눠 먹기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저희 신랑한테 우리 진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자. 그래서 학원은 여기에서 접자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의 꿈이 아직도 저희 신랑은 운동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남편도 계속 미팅을 들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메이 외의 수단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학원을 접고 아메이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로 아메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3년 5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진짜 이 챗 GPT가 고마울 때도 있고 미울 아까 이빨을 없애준 것처럼 미울 때도 있지만 물론 그 격자 노트 속에 그런 집은 이미 살고는 있었지만 결국엔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이아몬드가 완성되면서 더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유해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스토리는 진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스폰서님하고 저희 김정은 스폰서님하고 술 한잔을 먹으면서 우리 같이 부부끼리 제가 스폰서님 오늘 여기를 가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리더님 그냥 리더님 이거 성대모사예요. 리더님 그 얘기를 하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서 뒷얘기가 그 사람의 스토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스토리는 거짓으로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인 거잖아. 리더님이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한다. 리더님이 진짜 뜨겁고 뭔가 몰입되어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걸 듣고 싶어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첫 번이 무조건 빅예스였어요. 스폰서님께서 리더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때 나 골탕 먹이려고 지름길 있는데 일부러 좀 돌아가서 얘 좀 먹으라고 그 일을 알려주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게 좀 더 낫지 않아?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때는 온전히 먼저 이 길을 가보신 분의 이야기를 100% 늘 그렇게 해오기는 왔지만 진짜 그때는 진짜 빅예스였어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새로운 명단이 필요했어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구미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미에 공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구미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많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제가 그날 구미를 갔거든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신랑한테 바로 구미를 가서
네 구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구미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미를 가니까 진짜 거기 지금 산동 옥계 있는 쪽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부동산에 가가지고 조그만 원룸을 하나 계약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아메이 사업을 해보려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계약서 쓰러 가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미 그때는 제가 진짜 뭔가 새로 명단을 좀 찾고 싶을 때였어요. 중요한 건 그때 새로 생긴 아파트에 관리실에 5만 원을 주면 뭐 이렇게 전당 같은 것들 이렇게 게시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요리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고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고 그 친구가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는 초대자로 와서 저의 성취를 축하했던 그쪽 레그가 지금 구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스폰서님께서 했던 그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 토시까지 놓치지 않고 했던 그것들이 어쩌면 엄청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진짜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거야.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해볼 거야. 근데 조금 더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아예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다고 생각해야지 이 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나서 지금도 유튜브에 제가 그 스피치한 내용이 나오던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뭔가 성취할 때 우리 여러분들 진짜 바쁠 때 밥 먹을 시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보다 한 10kg 더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 쇄골에 물이 고일 정도로 얼마나 말랐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밥도 못 먹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뭔가 이렇게 말라져 있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리더님 하면서 단식이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식이 몸에 좋죠. 자가 포식이 되고 좋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제가 스피치에서 이런 스피치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막 밤에 늦게 집에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한 번은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아이들을 맡기고 어머님이 집에 와서 아버님이랑 저희 아이를 케어해 주시고 갔는데 저희 애들이 쉐이크를 그때부터 다 굿모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쉐이크만 늘 먹였죠. 아침밥을 해가지고 먹인 게 조금 사업하면서 계속 아침에 프로틴을 먹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여행해서 돌아오자마자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무리 바빠도 아들한테 허연 가루를 미기고 이렇게 밥을 안 주고 허연 가루나 미긴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뒤에 우리 대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딸이, 제가 첫째가 딸이거든요. 내 딸이 만약에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뭔가 몰입된 상태로 밥도 못 먹고 진짜 밥도 못 먹고 여기저기를 안쓰러울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내가 우리 아이에게 그냥 좀 쉬엄쉬엄 해. 어차피 다 죽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열심히 살지 마.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응원해 줄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엄마도 그렇게 해봤거든. 근데 그건 진짜 행복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밥을 못 먹어도 남들이 불쌍하게 보고 안쓰럽게 보더라도 엄마 널 응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 들어갔거든요. 올해 20살이 됐어요. 지금 저희 카톡방에 우리 아이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의 꿈이 일본에서 사는 거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스토리도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매트가 알리에서 매트를 시켰는데 매트가 자기가 간 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옷을 5겹을 입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꼬심타 이렇게 꼬심타 미리 준비 안 하고 근데 마음속에 너무 기특하고 한데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매트를 압축된 매트를 탁 풀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무슨 유튜브 같은 걸 찍을 거라고 했는데 매트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다가 갑자기 탁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영상 속으로 사라지면서 애가 깔려가지고 허우덩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귀엽고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저희 진짜 바깥에 뉴스에서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눈만 마주쳐도 코로나 없는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계단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탁 오면서 진짜 아마 당황이 뭐예요? 이게 뭔가 세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모든 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늘 했던 그 사업이 이런 미팅장에서 누군가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고 이런 건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진 그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이 소비자 네트워크 그리고 이 생필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 비즈니스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요. 온라인 안에서 내가 진짜 일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산이 되는 걸 그때 진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스폰서님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해주셨을 때 진짜 노후에 진짜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진짜 나라에서 주는 조그마한 그 연금 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평온한 노후를 즐길 수는 없을 텐데 라는 고민했던 걸 사실은 코로나가 오면서 진짜 완벽하게 아메이가 진짜 네트워크 사업이고 진짜 일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자산 사업이라는 걸 이때 진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5인 가족이 진짜 아메이 수입으로만 살아왔거든요. 계속 제가 아메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학원을 안 하면서부터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그게 가능하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애들 밥, 밥 3공기씩 먹거든요. 진짜 쌀 20kg가 이렇게 쌀이 누가 쌀 소비량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웍에다가 국을 하나 끓여 놓으면 저녁에 가면 없어요. 남자애들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진짜 가능합니다. 아메이 소득의 성격이 그걸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라이더도 나왔고 리플렉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L400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진짜 완성된 아메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세대 아메이는 진짜 세제가 전달되는 아메이, 그리고 2세대 아메이는 이렇게 많은 생필품들이 있는 아메이, 그리고 지금 3세대 아메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토탈 케어 시스템이 빅데이터와 AI가 접목되어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아메이가 지금 시작하는 리더님들한테 그리고 저에게도 엄청난 기회인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남동생이 대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1년에 2번 정도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 남동생의 조카가 저희 조카가 조금 키가 작아요. 우리 올케도 키가 작기도 하고. 근데 그날 뭐 한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기가 키가 안 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와 HM 파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올케가 대만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더 필리핀 사람 같이 생겼고 우리 올케가 더 한국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가 안 그래도 장이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도 유산균은 진짜 대만에서 진짜 좋은 것만 먹인다. 근데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조카가 왔을 때 한국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지의 데이터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언니 진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 그리고 개인 맞춤 유산균을 먹고 나서 아예 장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국에 올 때는 우리 올케가 다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유산균을 한 그릇씩 사갔겠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에 다시 왔을 때는 우리 올케의 조카, 그러니까 대만 본인의 조카의 분변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사업이? 저는 이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금요일 날 한국에 오면 목요일 가서 똥을 받아와.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 그래서 아이스팩에 해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오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바로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그날 가져갈 수 있게 택배사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해가지고 그 결과지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자기네 친정 식구가 다 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감동받고 있으니까. 이게 저희의 아이템이죠. 개인 맞춤 유산균. 다른 회사에서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좋은 기회에 그 판교에 있는 HM파마 회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거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미생물이, 이거 하나 재밌는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미생물이 눈이 없대요. 냄새로 서로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부패되고 이러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내가 키트를 사서 내 장 상태를 계속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우리 집 화장실에 변기에 나의 미생물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기계가 있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사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모델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큰 거를 지금 저기 변기 옆에 부착해 놓은 네모난 상자 있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호셉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비데 안에 저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데를 사면 그 비데에서 아침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나의 장 상태가 바로 냄새로 파악이 되어서 내 어플로 들어오는 거죠. 휴대폰으로. 그래서 오늘 나의 콜레스테롤의 상태, 체지방의 상태, 면역의 상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선택한 아메이는 그냥 내 노후를 그냥 조금 안전한 공간에 두고 싶었던 게 나의 아메이의 처음 모습이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멋진 회사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놨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호셉 대표님은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으로 어플을 지금 못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지호셉 대표님의 휴대폰에는 매일매일의 장 상태가 올라오는 어플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거를. 본인은 이렇게 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진짜 사람들은 진짜 질병에 갑자기 걸려서 죽지 않겠구나. 예방 정보가 있는 사람은 예방해서 갑자기 이별하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비전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진짜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간다는 건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창원 AP를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2일날 장수호 프로모션이 있는 날이잖아요. 돈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게 있어요. 매달 10만 원 이상만 사는데 그걸 택배로 하지 않고 AP에서 물건을 픽업하게 되면 택배에 쓰이는 많은 비용들이 절감되잖아요. ESG의 일원이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 가려고 하면 어쨌든 차를 타고 가야 되고, 택배 박스는 펄프를 써야 되고, 안에 어쨌든 녹는 비닐이지만 비닐도 써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냥 한번 가는 김에 물건을 하나 픽업해 오면 많은 것들이 소비가 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소비자들 중에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사람들 거는 제가 어차피 저는 가니까 픽업해서 이렇게 챙겨 주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돈은 남이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돈을 지불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이 엄청 힘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침에 픽업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 왔어요. 누군가에게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루틴인 거죠. 내 몸의 생활에 배어있는 루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의 아메이는요, 진짜 시간적인 자유. 저도 내일 오키나와로 떠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얼마 전에 스폰서님하고 저희 형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하고 같이 뭐 회의하다가 갑자기 하와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 여행에서도 하와이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다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근데 일본에 하와이라는 데가 있던데 거기가 어디더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키나와라고, 오키나와 장수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우리 한번 가볼까 해갖고 그 자리에서 모두 비행기 티켓을 다 끊었어요. 전부 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내일 아침에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시간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본인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아메이가 돈보다 그러니까 돈보다 진짜 돈보다 더 많은 가치들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그 어떤 일이라는 걸 쉽다 어렵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가치가 있는. 그 사실은 진정한 가치가 뭘까? 아메이 안에서 친구 부자, 뭐 시간적인 부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상투적인 언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봐왔던 언어지만 사실은 진짜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시는 많은 리더님들이 진짜 그걸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진짜 느껴지거든요. 진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좋은 집에서 엄청난 부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따뜻한 곳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유인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거. 저도 얼마 전에 헌혈을 하러 다녀왔어요. 헌혈을 하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햄버거 상품권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는 어떻게 생각이 딱 니고 왜냐면 걔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그날 헌혈을 딱 하고 헌혈증을 기부하고 그렇지만 상품권도 받아왔어요. 2장 주는데 하나는 기부하고 하나는 롯데리아 상품권으로 받아오고 나오는데 이른둥이라고 10달을 못 채우고 나오는 그 미혼모의 아이들, 이른둥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거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만만천천부터 아메에서 누군가를 돕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미 집에 아이들이 있는 애도 많고 개까지 있는 데다가 다른 나라의 애들도 있는데 또 그날 제가 이른둥이에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 나였다면 이러지 못했을 거였는데 이렇게 작은 나눔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깊은 관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폰서님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엄청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안에 가정이 가장 잘 서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엄청 다복하죠. 이제 강아지까지 들어와가지고 저희 스폰서님이 우스갯소리로 아유 그 집에 아가 없어서 그래 그래 강아지까지 왔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쁜데 이게 이제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저희 아들은 지금 이 사진보다 키가 더 많이 커 있어요. 막내가 유모차를 탈 때 유모차도 돌이 되기 전에 시작했던 아메이가 저희 가정을 이렇게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도 적어놨는데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앞장에 나와 있던 Y 아메이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 많이 성공하신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많은 리더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를 봤어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진짜 주도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진짜 묵묵히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기를 진짜 바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애가 지금 없으니까 이걸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감사일기장이거든요. 이제 이걸 들고 왔다는 걸 알면 절 잡으러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멀리 있으니까 못 잡으러 올 거라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아메이 안에서 배운 건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매일 빽빽하게 감사일기를 적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걸 적어야 뭐 다른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 되면 2020년이 되고 나는 14살이 된다. 그래서 나는 10년 뒤를 상상해 보았다. 10년 뒤 나는 24살이 된다. 24살이 된 나는 아메이를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다.
제발 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5살에는 후원 활동을 하러 많이 다닐 거라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이루어서 후원 활동을 많이 하러 다니고 있다. 26살에는 강의도 많이 다니지만 나에게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좋다.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다. 또 27살에는 부모님께 따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28살에는 크루즈 여행,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 여행을 많이 갔다. 그것에 너무 감사하다. 29살에는 별장을 지어 커피숍을 차렸다. 우리 카페에는 커피, 음료빵, 주로 이런 걸 팔아서 돈을 많이 모았다. 30살이 되면 FC 멤버가 되어서 FC 멤버 진짜 좋겠다, 맞죠? 잡지에 실려서 감사하다. 이까지가 내 미래고 꼭 현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막 아메이를 자기한테 해라고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냥 모든 내용이 그냥 우리의 이야기들이에요. 후원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강의 다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우리의 일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고 너무 바르게 잘 자라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어떤 좋은 기회에 반짝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들, 아이를 키워내는 양육이라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어떤 가치관을 뚜렷이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30대 초반에 제가 아메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나? 그때 2학년 때였나 봐요. 이 박스도 아메이 택배 박스예요. 여기에다가 발리 여행을 가겠다고 적어놓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이걸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리를 가게 됐죠. 저희 애기 막내 진짜 작죠. 애기 막 비행기 탔는데 징징거리고 울어서 만약에 그 아메이 전세기 아니었으면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리더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되었을 때 이 쇄골이 보였을 때거든요. 이때가 우리 애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품을 저렇게 하고 엉덩이를 간질고 막 이랬던 아기들이 이렇게 커서 저희가 이제 가족 여행 사진만 제가 모았어요. 이건 최근에 우리가 푸꾸옥에 다녀왔을 때 저희 딸은 학교에 출석 일수가 모질라가지고 같이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 집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이에요. 똑같은 옷 입고 있지만 저희 아이가 삿포로를 3번을 다녀왔어요. 아메이를 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엄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메이하는 언니랑 오빠도 영어는 진짜 잘하는데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이랬더니 그때 중학교 때 갑자기 자기가 일본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녀왔을 거잖아요. 아메이 여행만 아니더라도. 그러더니 자기가 일본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일본어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진짜 떠났어요. 독립을 했어요. 지금 도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홀로 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응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울고 난리 났어요. 지진 나는데 애 보냈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20대 때 생각했던 그 정답이 30대 그 정답이 아니었고 그 30대 때 맞다고 생각했던 게 40이 되니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처럼 온전한 환경 속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악동 뮤지션이 새로 새 앨범을 발매했어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마음이여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던데. 너무 좋죠. 이 노래가 사실은 기쁨 뒤엔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엔 기쁨이 있고 그게 모두가 다 한 세트예요. 아멘 하다 보니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일만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건 왜냐면 안 좋았던 일, 아까 이야기 잘 품어서 혼자 품은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아메이 가족이잖아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해왔고 누군가의 노력과 좌절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같은 아메이 안에서 저에게도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사처럼 기쁨 뒤에 슬픔, 슬픔 뒤에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품어주면 아름다운 돌이 되어서 나에게 긍정적으로 온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우리가 함께 걷는 기쁨과 슬픔 이 모든 순간이 모여 눈부신 비전이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돕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멋진 성취를 바라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비전 알려주신 사회